너 사람 많이 변했다. 이거 욕이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자, 좌뇌는 이성중추와 언어중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IQ도 높아지고 지적 능력이 높아지면 분명히 좌뇌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능지수라고 하는 것, IQ라고 하는 것, 좌뇌가 발전된 정토이죠.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언어를 능숙능란하게 말을 잘하고.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좌뇌가 많이 발전되면 천재다, 똑똑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거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이고 지적 능력이 탁월하고 그래도 변화의 기능이 없습니다. 변화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갖고 해도 인격의 변화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좋다고, 지위가 높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해서 인격이 변화한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운해는 어떤 것이냐? 감각 기능을 통해서 감정도 느끼고, 또 사물을 바라볼 때 우리가 좌뇌는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좌뇌는 경험하지 않고도 어떤 개념으로도 세상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해는 감각 기능이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또 촉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좌뇌는 우리의 의식적인 작용이 많죠. 그리고 언어 능력으로 인해서 말을 해죠. 그래서 이 말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운해의 행동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의식적인 작용이고 행동은 감정을 느끼면 무의식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듣고 느끼면 어떤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생기면 감정을 표현하는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동자가 정말 따뜻한 눈동자다. 그럼 뭐냐? 애정 어린 사랑의 감정도 나타나고. 운해는 온통 변화예요. 우리 인생이 변화한다는 건 뭐죠? 바로 운해의 측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주로 좌뇌 발달해서 IQ 높으면 훌륭한 사람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성의 발달, 인격의 발달은 운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운해는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보려면 뭐냐? 보고 듣고 느껴야 정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운해는 보고 듣고 느낌이 없으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좌뇌는 뭐냐?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서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거, 철학이라는 학문은 운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좌뇌의 상상력과 추리력, 개념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좌뇌는 거짓을 할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에 거짓말 많이 나오잖아요. 또 운해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건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직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게 무의식이고 운해입니다. 좌뇌 운해가 골고루 발전돼야 마음과 몸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학교 교육이 너무 지나치게 좌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운해는 낯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공부는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은 유치원부터 공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운해의 감성적인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저희가 서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 표현도 서툽니다. 이러다 보니 대인관계가 공부는 잘하는데 대인관계에 원활하지 못해요. 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이거든요. 이거 처리를 잘 못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마음을 건강하게 할 때는 운해를 같이 써서 좌뇌와 운해가 균형되는 삶. 행복한 사람은 그래도 100% 50대 50은 아니지만 비교적 좌뇌 50%, 운해 50%. 비교적 저울에 달았을 때 균형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킨다는 얘기는 바로 운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벌써 어린애부터 영어 유치원 다닌다든지 한국말도 배우기 전에 계속 지적인 능력만 하거든요. 그럼 걔는 좌뇌형 인간이 되는 거죠. 이제는 운해형 인간이 돼야 돼요. 운해형 인간이 돼야 상대방의 감정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되어보라. 역지사지하라.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의 감정, 운의 행동의 변화. 네. 이제까지 우리 익숙했던 것이 좌뇌의 활동에 익숙했다면 이제 과감히 결별하고 운의 중심에 그런 걸 해서 균형을 이룬다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마음의 병을 고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종전의 마음의 구조, 인지적 구조에서 딱 결별하고 새로운 인지적 구조, 운의 인지적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은 주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소통할 때 언어로 소통하는 건 7%밖에 되지 않습니다. 비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93%나 됩니다. 언어의 구조는 7%는 좌뇌에 해당되는 것이고 93%의 비언어적인 것은 주로 우리의 무의식. 근데 그것이 우리 93%의 행동을 좌우합니다. 행동 변화는 반드시 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주로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죠. 말로 설득한 건 7%밖에 안 됩니다. 무엇으로? 행동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존경하는 스승도 없고 존경하는 선생님도 안 계신다. 왜 그럴까요? 행동으로 모델이 되는 분이 작기 때문이죠.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좌뇌로 말로 설득하는 것이나 운해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이 참 모델링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서 모든 우리가 원하는 거 모델링하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그럼 주변에 모델이 되는 행복한 가정을 선택해서 그 가정에서 식구들이 어떤 식으로 대화하는지, 부부간에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대로 본따서 본뜨기를 하면 됩니다. 우등생 되기도 쉽습니다. 성적 우수한 학생 하나를 모델로 해서 그 학생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 공부하는지,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따라하기, 본뜨기, 모델링,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운해적인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많이 강하고 선입관에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마음의 병의 치유, 운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뇌는 우리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뇌는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실이라고 머리에다가 입력시키면 진실로 알아듣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걸 거짓이라고 하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해를 잘 활용을 하면 변화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자꾸 뇌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바뀌는 것이죠.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면 천국이 되지만 서로 미워하면 지옥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건 바로 우리 뇌의 구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 마음은 늘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제까지 잠재적으로 어떤 교육을 많이 받아왔느냐?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사랑.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적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왠지 모르게 우리의 그 의식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 비해서 너 사람 많이 변했다. 이거 욕이 아닙니다. 변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가 마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종전의 방법을 고수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변하려고 그래서 종전에 직접 만나서 처리하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제는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는 분, 그런 분들은 잘 적응할 수가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결혼 초기의 마음과 지금이 다릅니다. 학생 때의 마음과 지금이 다릅니다. 이걸 그대로 변함 없이 그대로 끌고 갔을 때 이때 바로 충돌이 생기고 자아의 충돌이 생기고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마음의 병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특징은 우리가 다음 타임에도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라든가 또 라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마음의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질병을 들어서 마음의 병에 뭐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얼마나 지속되면 또 그렇게 그 마음의 병으로 볼 수가 있는지,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제 다음 시간의 강의로 마음 강의 끝내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음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